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살짝 쉬긴 했습니다만 쉬었다가 이내 다시 내달리는 흐름이 9월 내내 반복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 요소들이 참 많았었고 그것을 일정 부분 많이 반영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으나 그 소리를 묻고 더 가는 흐름이죠. 선반영으로 바라보면서 조금씩 조심스러운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장기 전략을 구성해 봤을 때 지금은 또 매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포트 전략을 짜 나가는가는 투자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죠. 여러분의 선택의 고민의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주말 사이 들려왔던 모든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의 마감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시죠. 뉴욕 증시는 긍정의 시그널을 우리 장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이날도 금리 인하에 대한 온기가 확산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0.7% 반등으로 22,630포인트 선을 뚫어내고요. S&P 500 지수 역시 0.49% 추가적으로 올려 세우면서 6,660포인트 선을 뚫어냈습니다. 장 초반에 보시면 이날 옵션 만기일의 여파로 인해서 지수가 약간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본격적으로 반등 탄력을 받았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전화 태용 내용이 긍정적이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틱톡과 무역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전을 이뤄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은 오는 10월이죠. 우리나라 경주에서 또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미중 간의 회담 기대감을 높이면서 미국 증시에 추가적인 드라이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날장의 특징을 들여다보자면 사실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애플이라든지 AI 원자력 그리고 양자 컴퓨터 등 일부 종목과 테마들을 중심으로 종목 압축이 진행됐다라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이날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했던 것은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올해 두 차례 25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는 멘트였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잘 아시다시피 연준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매파적, 가장 매파적인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매파적인 위원의 입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줬다라는 층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한 상승이 기대되는 테마와 섹터가 있을 때마다 들고 오는 앵커의 뷰, 체린스 픽 시간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점 레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포모에 휩싸이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분들께 미국 주식 투자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오늘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수의 연초 대비 상승률부터 일단 점검을 해볼까요? S&P 500 지수가 13% 상승 구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4월경에 잠깐 무역 전쟁 이슈 로 흔들렸던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는 벤치마크 지수가 되겠고요. 나스닥 100 지수 기술주 중심의 인덱스인데 17% 이상 상승 가도를 달려가고 있죠. 특히 지난주에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4년 만에 처음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호재들은 아래와 같이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간의 대규모 투자 발표, 특히나 AI와 원전, 양자 컴퓨터 중심으로 협약의 내용이 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기대감,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아주 중요한 요소죠. 특히나 연말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라는 재료는 증시에서 호재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리시한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종목별로는 엔비디아의 인텔 협업 소식, 그리고 머스크 CEO의 테슬라 주식 매입 소식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를 최고치 레벨로 끌어올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M7 기업들이 22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PER 역시도 39배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각을,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바라본다면요. 과거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형성됐을 시점에 실제 상승률이 어땠는가, PER 비율이 어땠는가와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 지난 100년간의 미국 증시 역사를 통합해 봤을 때 버블이 형성됐던 시점에는 그 버블을 주도했던 종목들의 상승률이 244%에서 정점을 찍었다. 따라서 아직 지금 M7은 더 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고요. PER은 어땠을까요? 58배 수준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39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직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남아있는 업사이드도 긍정적인데 더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실적과 가이던스, 그에 따라서 기대되고 있는 3분기 기업들의 EPS 증가율 전망치 어떻게 제시되고 있을까요? 6월 말에 그 수치가 원래 7.2%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가이던스를 다 통합해 보니까 평균 7.7%의 EPS 증가율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 안에서도 지금 어쨌든 고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중요할 텐데 따라서 EPS 증가율을 가장 강하게 이끌고 있는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시면 가장 선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IT 섹터가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EPS 증가율 전망치가 15%대로 제시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29%대까지 굉장히 높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IT, 특히 AI라고 하는 산업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섹터가 바로 유틸리티, 전력 관련주들이 들어가 있는 섹터가 되겠습니다. EPS 증가율 전망치가 기존 15.7%에서 17% 가깝게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IT와 전력 관련한 종목들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여전히 미국 주식 투자 지금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았다라는 내러티브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소재와 산업, 헬스케어, 부동산 그리고 필수 소비재는 이 EPS 증가율 전망치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날 시장의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세를 견인했던 종목은 애플이었습니다. 3%대의 급등이었는데요. 중국과 미국에서 아이폰 17의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매장 앞에 정말 긴 대기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사전 판매에 대한 인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더불어서 애플이 공급사들에게 아이폰 17 기본 모델의 생산량을 최소 30% 늘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아이폰은 애플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합니다. 아이폰이 생각보다 더 잘 팔린다면 향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의 주가 역시 2%대의 반등이었습니다. 이날 베어드 측에서 호평을 내놨는데 더 이상 전기차 회사로 볼 게 아니라 물리적 AI의 선두 기업이다.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
있다라면서 기존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퀀텀스케이프의 10%대 급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파나소닉, 테슬라 등과 협업을 할 거다라는 루머가 유입이 됐던 영향이었고요. 그 밖에도 엘버말과 SQM 등의 종목들이 1% 안팎의 강세로 리튬 관련 섹터가 함께 강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AI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죠. 마이크로소프트 전날 전해졌던 위스콘신주로의 40억 달러 추가적인 투자 소식, 데이터 센터 증설 이슈에 따라서 1.9%의 강세, 오라클 역시도 메타와의 200억 달러 계약 논의 소식이 장 마감 직전에 유입이 되면서 막판에 탄력도가 확 붙었습니다. 4%의 급등이었고요. 팔란티어 역시도 영국과 그 국방부 계약 체결 소식에 따라서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3%대의 급등이었습니다. 반대로 조금 약했던 쪽은 일단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퀄 테스트 통과를 받아냄에 따라서 경쟁 우려감에 따라 3.7% 약세를 나타냈고요. 인텔의 주가 전날 워낙 강하게 30% 가까이 폭등을 했었다 보니까 시티 측에서는 그 급등이 과했다라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다, 매도 의견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3%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줬죠. 그 밖에 주목하실 만한 섹터들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이날도 다시 한번 달려갔습니다. 향후 5년 내에 중대한 돌파구가 있을 확률이 50%다. 비트코인에는 이것이 단기 리스크다. 솔라나의 공동 창립자인 아나톨리가 최근에 한 서밋에서 내놨던 발언이 이날 공개가 된 여파로 퀀텀 컴퓨팅이 27%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리게티 컴퓨팅과 D-Wave 역시도 두 자릿수의 급등률을 나타냈습니다. AI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 기술 그리고 상용화 시점이 훨씬 더 가속화가 붙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그 블록체인의 해킹 위험도는 더 높아질 거다라는 리스크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주들은 전체적으로는 투심이 조금 짓눌리는 하루를 보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자력과 우라늄 관련주들 이날도 상승을 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영국과 미국 간의 협정,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리딩방의 방장이라면 딱 찝어준 테마가 원자력 혹은 우라늄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클로가 연초 대비 537%, 센트러스 에너지가 300%대 이상 급등 가도를 달려가고 있고요. 그 밖에도 URA, CCJ, UEC 핵심 수혜 티커들로 지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투자 포인트들 확인해 봤고요. 국내 증시로 포커스를 맞춰봅니다.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일정 부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 좋은 것만 바라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장 일정 부분의 숨고르기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코스닥은 키 맞추기를 하며 1%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내용 하나씩 들어가 보시죠.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단기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분석 속에서 일본 BOJ 측에서 금리를 동결했으나 일부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파적인 해석으로 시장은 받아들였고요. 매파적 분위기 속에 일본장이 하락하자 국내 증시도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그 피로도도 있었겠죠. 11일 연속해서 지수가 상승하는 중에 그중 6일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말을 앞두고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종목들 살짝 숨고르기 하며 0.4% 정도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 중소형주로 더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봇, 바이오, 스테이블 코인 혹은 보안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었죠. 반도체도 대형주는 쉬었으나 반도체 장비사들의 주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날 인텔과 엔비디아 협업 관련한 이슈 속에서 PSK 등의 종목들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일에 한 6%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PSK 혹은 코미코 등의 종목이 연결 고리성 종목으로 같이 전달드렸던 바 있습니다. 로봇
로봇은 정부가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고요. 로보티즈가 로봇 손을 공개하면서 오픈 AI 등에 보여줬다라는 내용이 들려왔죠. 로보티즈 추가적인 급등을 기록합니다. 21%. 그리고 각 대기업의 로봇 투자 이슈가 활발해지며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관련주인 클로버도 또 추가 상승을 나타냈죠. 자, 바이오도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 금요일장 또 반응을 했는데 그날은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올라가면서 관련한 비만 치료제 종목들 강세를 기록했고요. 아무래도 매슈 이벤트 있는 한미약품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희 출연진들 개장 전부터 해서 한미약품 잘 체크하자라는 얘기 많이 주셨는데 그날 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등의 기존의 바이오텍 대장 종목들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안주요. 아마 거의 모든 방송 채널 중 가장 빠르게 보안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봤던 것 같아요. 워낙 사이버 공격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 가운데 롯데 혹은 금융권에서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속속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부의 입장 등까지 더해지며 일부 보안주들의 테마성 트레이딩이 3거래에 연속해서 지속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금요일장의 시장 흐름이었고요. 눈에 띄는 게 어느덧 투자자 예탁금이 75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 지나고 나서 팬데믹 랠리를 보였던 시절 투자자 예탁금이 피크 78조 정도였거든요.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대차 거래 잔액 또한 최고치를 기록해서 일각에선 이를 두고 꽤나 큰 불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죠. 거래대금 코스피 14조, 코스닥 10조 정도 되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장에 많은 돈이 들어와 있고 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금요일에는 대형 반도체가 살짝 쉬었죠. 더 쉴까요? 말까요? 참 고민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상승률 체크를 해봤는데요. 삼성전자 5.7%, SK하이닉스 7.5%를 기록했고요. 대만의 나냐테크놀로지 무려 38%의 상승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전통 레거시 반도체 업체로서 최근에는 시장에서 HBM이나 혹은 엔비디아 중심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나냐 이런 쪽에서 전통 반도체의 색깔이 훨씬 더 짙은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물론 그 기저에는 AI가 자리하고 있겠지만요. 메모리사가 4분기에 D램, 낸드 가격을 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도 각 고객사에 D램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통보를 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이에 힘입어서일까요? 트렌드포스는 DDR4와 DDR5 이 SSD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도체 사이클의 슈퍼 랠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16년도에 D램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진영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가 2배, SK하이닉스가 3배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그에 힘입어서 이런 펀더멘탈에 기반한 반도체 랠리가 나오고 있지 않냐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사들이 HBM으로 전환하면서 DDR4, 5 등의 쇼티지가 나타났고요. 2017년도, 18년도에 서버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교체 주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 추론 AI가 본격화되고 채널 재고가 축적되는 시기라는 점, 여기에 발맞춰서 대형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4주 연속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값이 상승하고 있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국은 기술적인 우위로 HBM, 그리고 가격 사이클의 수혜로 D램과 낸드, 그리고 중국 투자 수요까지 3중 호재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4주간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피로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서버발 강력한 수요를 봤을 때는 이건 장기 스토리다. 그러면 과연 투자자들은 지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마이크론의 실적일 겁니다. 반도체 실적의 풍향계이기 때문에 또
혹은 HBM과 전통 반도체 모든 양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체라서 국내 기업들의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겠죠. 앞으로 어떨지 반도체 뉴스들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 저희도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뉴욕장 어땠는지 요약해 보시죠.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이미 확인했다라는 것을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서 나온 속보이죠. 한국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한국의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 이벤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13년 만에 미국과 중국의 주석이 한국에서 만남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의 서명을 제대로 끝내는가, 아니면 중국과 관계 개선이 있는가. 정말 10월 달에 이 내용 들여다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체크를 해둬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섹터들은 너무나 무궁무진하겠죠. 자,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뉴욕장은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인 거죠.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거래량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나 러셀 2000은 살짝 내려오고 애플과 원전주, 한동안 쉬었던 쪽에서 강한 상승을 기록했죠. 반도체가 살짝 쉬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물론 단독 보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계감일까요? 마이크론은 소폭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업종과 테마단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양자와 원전이었습니다. 양자와 원전의 공통점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협력에 대한 이슈를 들고 온 적이 바로 AI 양자 원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AI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쉬었고요. 양자와 원전에서 강한 시세 등을 내줬죠. 자, AI는 쉬긴 쉬었습니다만 투자에 대한 뉴스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XAI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슈도 계속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연결고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건 SMR 관련주, 양자 테마주, 그리고 애플이 되겠는데요. 애플은 따로 뺐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들을 판매 개시했죠. 지난 금요일부터요. 일정으로 체크해드리면서 IT 부품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살폈었는데 JP모건에서 애플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인즉슨 17 시리즈 기대감이 좀 낮았었는데 생각보다 초기 판매량이 너무 좋게 잡히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둥닷컴에서 아이폰 17 시리즈 초기 판매량이 전작 대비 4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플 부품사에 이제 초기 생산량을 좀 늘려라라는 요청까지 있었다라고 하네요. 하나증권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냈는데요.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었던 11 시리즈부터 13 시리즈 유저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요때 샀던 이들의 교체 수요가 지금 도래한 점에 지금 초기 판매량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거기다 내년도는 아이폰이 등장한 지 20주년입니다. 이 20주년을 맞이해서 폴더블 등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냐. 시장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애플 밸류체인의 실적이 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그러면 애플 밸류체인 봐야겠죠. 아이폰 관련주들 언제나 이 정도 제기가 됩니다. LG이노텍, 자화전자, 삼성전기, BH, 더구전자, 덕산 네오룩스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겠죠. 아이폰 밸류체인이고요. 아이폰 폴더블 밸류체인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이렇게 저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는데요. 눈에 띄는 게 물론 아이폰 밸류체인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으나 폴더블이라는 키워드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죠. COE 기술,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주력하고 있는 쪽인데 이 COE 기술에는 블랙 PDR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개하게 될 갤럭시 S26 울트라에 COE 기술도 도입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 관련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일단 이슈 측면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 되겠지만 아이폰, 애플이라는 키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트레이딩성 종목들은 보통 파이nem텍 이런 쪽이 될 거고요. KH바텍, BH 등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플에 대한 모멘텀이 살짝 부활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경쟁력. 원전을 넣어봤습니다. 자, 미국의 원전과 우라늄 주식이 주말 사이에 폭등이었죠. 오클로 28%, 뉴스케일 파워 22%, 나노뉴클리어도 20%입니다. 자, 미국에서 원자력 시장이 1경 4천조에 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영국과 원전에 대해서 협력 소식을 전했던 바 있었죠. 핵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인허가를 가속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은 주말 사이에 12개 첨단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냈습니다. 약 100억 파운드 규모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맞아떨어지는 가운데 그러면 미국과 영국이 협력하고 미국이 영국에게 많은 기술을 줘서 원전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떠올릴 수가 있겠죠. 미국의 엑스에너지나 테라파워 등과 또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설계를 이쪽이 따오면 결국엔 기자재를 공급하고 또 이쪽에 지분도 투자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를 당연히 원탑 수혜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계 TSMC라는 거죠.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어느 쪽이 설계를 하더라도 지분 투자 수혜 혹은 기자재 공급 협약에 따라서 관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내 원전은 일단은 지금 현 정부에서 약간의 보수적인 목소리를 원전 건설에 대해서 언급한 뒤로 살짝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찌해도 숨길 수 없는 경쟁력 속에서 관심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력 하면 빼놓기 어려운 종목이죠. 알테오젠, 넥스트 키트루다 드디어 오픈이 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측에서 머크의 키트루다 SC의 새로운 제형을 승인했습니다. 원래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게 9월 23일이었는데요. 한 발 빠르게 주말 사이에 결정이 됐네요. 다들 아시겠지만요. 키트루다는 세계 1위 항암 면역 치료제입니다. 연 매출 40조 정도 되죠. 2014년도 출시된 이후에 머크 매출액의 200조 이상 기여했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키트루다를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로 변형시키는데 알테오젠의 기술이 들어가 있죠. 제형 변경을 위한 ALT-B4 기술이 여기에 도입되어 있어서 머크의 키트루다 하면 항상 우리는 알테오젠을 같이 체크했던 겁니다. 정맥주사로 투여 시 30분이 걸리던 것을 피하주사로 투여하면 1분 정도로 끝이 납니다. 환자들의 편의성을 대거 높일 수 있는 제형이었죠. 키트루다 큐렉스라는 제품명으로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 SC가 FDA 승인을 따내게 된 겁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피하주사형 면역 항암제고요. 고형암 38개 적응증에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입장별로 고민을 해볼까요? 머크의 입장에서는 2028년도에 키트루다가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SC 제형으로 전환하면서 특허 만료 기간을 연장하면서 매출 방어에 성공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알테오젠의 입장이겠죠. 머크로부터 이제 마일스톤 과 로열티를 지급받게 됩니다. 로열티. 일단 머크 측에서는 이 연매출 40조 규모에서 한 절반 정도로만 SC로 전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20조 정도, 그 20조에 우리가 받기로 한 로열티가 5%이다 보니까 연간 따박따박 들어오는 로열티 매출이 한 1조에 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9월 23일에 승인 여부가 발표되기로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획한 대로 발표됐다라는 것은 머크와 알테오젠이 협력해서 이런
스텝을 잘 밟아가고 있다, 신뢰성을 좀 높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SC는 10월에 출시될 예정이죠. 알테오젠의 ALTP4 기술이 FDA 승인을 받게 되면서 이제 공식 인정을 받아서 다양한 빅파마와 협업을 해 나가겠구나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다이치 산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쪽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요, 차차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고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좀 추진할 수 있는 부담을 알테오젠 측에서는 조금 덜지 않았느냐. 그래서 9월 이사회에서 이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고민할 수가 있겠죠. 이 이슈로 시장이 환호하며 반응을 한다면 금리 인하 매크로가 우호적이고 바이오텍 붐, 결국에는 신뢰성을 쌓았고 숫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바이오텍 붐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상방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겠느냐. 선반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세론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세론이 나온다면 매수해야 된다라는 시각 등도 있는데요. 어찌 전개될지 오늘 알테오젠의 이슈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시장 속 이슈들 살펴봤고요. 섹터 분위기 넘어가 보시죠. 주말 사이 들려왔던 뉴스들을 요약하면서 분위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 10월에서 이제 경주 에이펙에서 정말 열리게 될까요? 13년 만에 동시 방한인데 경주 합의라는 타이틀이 달릴 만한 무언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중 갈등이 완화된다라고 봤을 때는 매크로 쪽 그리고 수출 부담이 우리는 줄게 되고요. 관세 협상이 진전된다라고 봤을 때는 자동차, 조선 등에 대한 기대가 나오겠죠. 한중 관계 개선으로 보면 한한령 해제나 중국 소비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주말 사이에 시장을 올린 가장 큰 이슈 미중 정상회담 기대였고요. 애플을 상승하게 만든 건 아이폰 17 시리즈의 수요가 견고했다라는 점. 한국의 아이폰 밸류체인 체크가 필요할 텐데 때마침 9월 20일치간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LG이노텍과 자화전자의 이 손떨림 방지 부품의 수출도 꽤 좋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원전은 영국, 미국의 원전 협력 속에서 미국 원전주가 폭등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중국에서도 요즘 석탄 발전 때려치고 원전 전환한다 이런 뉴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머크의 퀴트루다 SC 승인 이슈가 바이오텍을 자극할지 보셔야겠죠. 9월 20일치 수출 데이터 호조 분야입니다. 반도체, MLCC, 그러니까 삼성전기 혹은 ISC, 쿼츠 쪽의 원익 QNC, 프로브카드의 TSA 이런 식으로 각 종목별로 영향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수출입 데이터 내용들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물현미경 토모큐브이고요. 앨범은 엔터사 등이 되겠죠. 자, 반도체는 살짝 쉬었습니다만 주말 사이에요. 이 슈퍼사이클이 정말 끝이 났을까요? 의심과 확신 그 사이에서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훈련에서 지금은 추론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온디바이스 AR 등의 서비스가 확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장기 수요가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잠시 후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자주 보고서를 냅니다. 또다시 업데이트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추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 희망 회로를 돌리며 넣어봤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로봇 기술력은 훨씬 더 압도적이고 선도에 서 있습니다만 한국의 대규모 투자 속에서 현대차, 삼성전자 등을 필두로 해 이 로봇 시장을 추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 알테오젠, 이것에서 바이오 진영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금리 인하, 그리고 노사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섹터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와 노란봉투법 이슈 속에 약간의 무풍지대로 바이오를 꼽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9월이 끝나면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요. 실적 대장주들 중심으로 또 모멘텀이 더해지겠죠. 알보리에디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보로노이, 리가캠, ABL 바이오, D&D 파마텍이 순차적으로 좋은 이슈를 전해줄 수 있을지 봐야겠죠. D&D 파마텍은 메쉬 이슈가 있는데요. 메쉬는 이번 주 9월 지방간염 신약 개발 서밋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미약품과 D&D의 모멘텀이 추가될지 보셔야 되고요. 각 달별로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 한번 들여다봐 주시죠. 자, 미국에서 로슈가 89 바이오 메쉬 업체를 5조에 인수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쉬에 대한 가치 평가가 가속되는 걸까요? 아니면 경쟁이 심화되는 걸까요?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봐야겠죠. 결국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정리한 거고요. 요즘 바이오 시장의 키워드는 환자의 편의성인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의 경구용 이제 피부질환 치료제 얘기도 있었잖아요. 결국 먹는 쪽, 환자가 더 편하게 흡수하는 쪽, 혹은 환자가 더 편하게 주사를 맞는 쪽, 이런 쪽으로 시장은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 주 일정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머크 키트루다 FDA 승인 여부는 결정이 났으니까 지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되겠는데요. 저희도 같이 호흡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속 이슈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은 K-뷰티 그리고 그 안에서도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화장품 섹터가 사실 한여름에는 다른 섹터가 잘 갈 때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주 다시 한번 화장품 섹터 그리고 대표 종목들의 주가가 반등해주는 조짐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은 업황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초입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매크로적인 환경들을 살펴보며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화장품주들의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주가가 탄력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컴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숫자로도 그 효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방한한 외국인들의 수를 살펴보면 1,055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외국인들의 방문객은 1,63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되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방한하게 될 경우에는 올해 누적 관광객은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컨센서스도 이러한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 관광객의 증가 추이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유통 그리고 소비재 등 내수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컨센서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올해 방한 중국인은 50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의견을 내비쳤고 중국에서 지금 소비 부양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인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중국 인바운드 이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번 달 말부터 시작이 될 무비자 입국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면 또 필수적으로 가는 코스가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피부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볼 수 있는 올리브영에서 외국인들의 관광객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급 부상하고 있는 마켓이 바로 다이소와 편의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제는 다이소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소 화장품 매출액을 살펴본다면 그 성장률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부터 작년까지의 추세를 살펴보시더라도 작년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 144%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의 성장률을 살펴보시더라도 벌써 전년 대비 110%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낸 만큼 올해가 다 끝난다면 그 성장률은 더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편의점 쪽에서도 화장품을 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출도 잘 찍히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GS25에서 팔고 있는 화장품들의 이 매출액 성장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에는 아직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기업이 동국제약 정도로만 꼽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내가 올라타서 그 종목들을 바라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다이소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를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다이소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는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같은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토니모리, 에이블CNC, 애경산업, 클리오와 VT, 네오팜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여기서 많이 구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명동이 가장 큰 매장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많이 묶음으로 사가는 외국인들이 많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다이소 하면 연관 검색어처럼 떠오르는 브랜드가 바로 이 VT가 될 텐데 VT의 지금 실적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살펴보시죠. VT를 살펴보시면 올해 상반기 뷰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하면서 1,9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미니소 그리고 동남아의 쇼피 등 해외 저가 유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소용량 패키지를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전에 이제 유럽 쪽도 공략을 한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기는 했는데 약간은 단발성 이슈로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다만 이제 하반기 기대 요인으로 이러한 점들이 꼽히고 있다는 점 정도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기대할 요인도 많고 상반기 매출액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주가는 빠지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이 이제 또 궁금해지죠.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두 가지 요인들이 짚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데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이번 상반기 뷰티 매출액이 103%나 증가했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짚히고 있는 것일까? 매크로적으로 살펴본다면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더딘 국내 소비 회복세가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짚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이소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막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았었던 브랜드가 바로 이 VT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올라서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짚히고 있다. 이러한 코멘트가 나오면서 주가를 좀 억누르고 있다는 점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뉴진스라든지 BTS를 광고 모델로 쓰면서 효과를 많이 입었었는데 그게 오히려 엔터 IP 의존도가 좀 높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짚히고 있다는 점,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렸다는 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빠져서 단기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장주인 APR 살펴보시죠. APR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눈높이를 높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교보증권에서는 아직도 보여줄 게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고 미국 하반기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성수기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마존과 틱톡샵에서 판매량도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짚히고 있고요. 메디큐브와 얼타가 지금 1년 독점 브랜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초도 물량을 소진한 이후에 3주 만에 리오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다시 한번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9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이유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번 7월 일본 프라임데이의 성과가 좋았었고 분기별 성장 추세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반기 시즈널리티 이벤트,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표 이벤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긍정적으로 봤고 다만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는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자, ODM사까지 살펴볼게요. 제가 사실 그냥 앞에서 그냥 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ODM 쪽으로 최근 들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안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맥스와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넣어봤는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점을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ODM사 쪽으로도 떨어지는 뭔가 주문들이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것이었고 9월 중후반부터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감 살펴볼 수 있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크림으로 떴던 기업이기도 한데 주가가 조정을 받은 만큼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 우선 2025년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실적 부진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소재 부문 정상화와 신사업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밸류 리레이팅 국면에 진입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코스맥스와 선진 뷰티 사이언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화장품 업황이 살아날 때 이러한 대표주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와 함께 최적의 타이밍 그리고 최선의 종목들 함께 알아보시죠. 네, 한 주 시작입니다. 정말 많은 뉴스 등이 쏟아졌던 주말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또 섹터에 대해서 면면을 들여다봐야겠죠.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살짝 쉬었습니다만 코스닥이 뒤따라 또 키맞추기 현상을 보여줬어요. 시장 참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뉴욕장 추가 상승 랠리를 더했고요. 일단 지수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장기 관점에서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트레이딩 전략에 집중할까요?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투트랙 전략. 네. 일단은 뭐 반도체 바이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플랜을 같이 짜가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석 명절 전까지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고 나면 지수가 조금 조심해야 될지도 모른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뭐 장은 좋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계좌의 대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 현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더 시장에 대한 솔직한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 속에서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선들을 돌파해내고 있어서 사실 오늘 HTS를 통해서 차트로 좀 이렇게 좀 종목과 화면으로 좀 지수 플레이를 말씀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안 하겠습니다. 왜요? 사실 그렇게 추세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좀 하지 말아라 방송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기도 했었고 그거보다는 시장의 뷰를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 기준으로 주봉상 의미 있는 추세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서 지난주에도 코스닥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 바이오가 움직여야 되는데 바이오가 좀 며칠 쉬었었어요. 반도체가 쉴 때는 바이오가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가장 탑픽이다라는 부분을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입증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봉상 캔들이 뭐 ADX도 그렇고 MACD 오실레이터도 그렇고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여기가 시작이다. 뭐 오늘 당장 뭐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기준에서 정상적인 주봉상 의미 있는 추세선을 돌파하는 확정 캔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코스닥에서 충분히 좀 즐겨볼 수 있을 만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목별 대응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알테오젠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알테오젠 사면 몇 프로 먹을 수 있어요? 좋아서 사야 돼요?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잖아요. 지수가 좋은데 내 계좌 속도가 지수에 이런 어떤 주는 기운을 못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조급해지거든요. 최근에 알고리즘으로 유튜브에 쇼츠에서 뜨는 어떤 그 알고리즘 쇼츠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추세선 그어서 선 몇 개 찍찍 그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걸 맞출 줄 알면 누가 돈을 못 벌겠냐 라는 영상이 떴는데 제가 오늘 그 말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세선이라는 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 주변에도 추세선 긋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나 쉽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거든요. 추세 때 저는 명백하게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세선은요, 이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추세선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어디서 추가 매수하고 어디서 분할 매도할지를 참고할 수 있는 나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최적화된 아주 단순화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핵심 이유거든요. 나는 무슨 시그널이 뜨면 매수, 무슨 시그널이 뜨면 분할 매도. 이 기준을 조금 타이트하게 잘 짜놓으시는 분이 지금 이 시장을 대응할 때 계좌가 어떤 시장의 환경을 잘 조율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래야 내 마인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시장이라서, 이거 자칫하면 뇌화부동되는 매매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더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 널뛰다가는 장 좋을 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지금은 나의 매매의 기준점을 잘 잡아두고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각 섹터별로 전략을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어떻게 할까요? 지난 금요일은 대장주, 대형주들은 살짝 쉬었으나 뭐 인텔, 엔비디아 이슈 속에 PSK 등의 종목들 소부장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한 4주 연속해서 소부장의 아웃퍼폼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도체 진영 오락가락하지 말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히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을까요? 끌고 가야죠. 그럼요. 이제는 반도체가 사실 막 다른 섹터들처럼 막 고공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섹터가 확산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특히 그것은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서 시작이 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고, 사실 이 직전 사이클은 HBM에 집중된 후공정 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는 다들 얘기할 수 있죠. 삼성전자 55,000원일 때 에이 아무도 안 믿었지만 이제는 시장이 빅사이클이 온다라는 것들이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전공정 레거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IBM 차세대 파워칩에 뭐 파운드리 계약이 있었죠. 7나노 공정에서 수주가 나왔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2나노, 3나노지만 7나노 공정에서 어쨌든 파운드리 칩에서 수주가 나왔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인 이슈다라는 점. 그런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엔비디아가 인텔 투자했다고 해서 인텔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인텔은 회사 없어질 뻔했었던, 팔아넘길 뻔했었던 회사인데 미국이 자기네 기업을 보호하는 관점 속에서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텔의 주가 탄력도도 아주 강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타자로서의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 엔비디아 뉴스가 나왔죠. 오늘 반도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빠졌거든요. 네. 마이크론이 빠진 것이 반도체가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인지,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줄기차게 쓸어 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날 한국 시장이 매도였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지수 전체로 왔었을 때. 그래서 반도체가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인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12단에 대한 이 퀄텀과 이슈로 마이크론이 한 템포 쉬어간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저는 두 번째 후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순환매 랠리는 계속 ING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지금 엑시코는 잘 치고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관련된 뉴스를 본다고 한다면 검사 장비나 계측 장비 이제 이런 쪽이거든요. 그랬을 때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지금 괜찮은 자리에 있다. 반도체 검사 계측 장비고요. MK전자라고 해서 반도체 패키징 소재인데요. HBM용 숄더버를 삼성전자와 함께 공동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또 지오 엘리멘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원자층 증착에 들어가는 소모품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여전히 뭐 삼성전자가 HBM 통과됐다는 뉴스 속에서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라는 뷰와 더불어 아까 이제 IBM 쪽에서 지금 TSMC를 견줄 수 있을 만한 하이엔드급 파운드리가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어쨌든 테슬라 다음에 지금 파운드리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주가 된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보폭이 달라집니다. 이거 테슬라 수주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제는 조금 더 탄탄한 어떤 하나씩 단계적인 차곡차곡 계단을 밟고 있다라는 과정 속에서 파운드리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 퀄리티스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뭐 디자인 하우스 쪽도 충분히 함께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아시아가 치고 가는데 뭐 AD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여전히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 각 이슈별로 아이디어를 뽑아봤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만의 투자 전략에 맞춰서 홀딩 의견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요 섹터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죠. 다음은 바이오요. 내가 무언가를 판다면 그건 바이오를 사기 위해서다. 혹은 바이오가 가장 편안한 선택지다라는 얘기를 최근에도 계속 해주셨었는데 바이오 얘기해보죠. 일단은 주말 사이에 뉴스로는 가장 뜨거운 게 알테오젠이에요. 그 퀴트로다 SC 9월 23일 통과 여부가 결정이었는데 빨리 나왔단 말이죠. 네. 이걸 두고 또 전례 없는 속도의 자신감, 증명, 순서대로 계획한 스케줄표에 맞춰서 나오는 투자자의 신뢰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로열티 수익이고요. 자, 알테오젠과 바이오 전략 주시죠. 알테오젠 전략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매수하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유자는. 각자의 기술적으로 잘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뭐 기관 외국인이 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수급 포인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일정 부분은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를 꺾일 수 있을 만한 시장 상황은 조금 오늘 하루는 세론적인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세론 조심해야 된다. 가면은 더 좋으니 아침에 갭이 뜬다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기뻐하면서 일정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관리해가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더 올라요? 오늘 사요? 이런 의미 없는 질문 자체 상상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는 것이 한국 시장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플랫폼 시장이에요. 과거와 달라진 것이 2016년도, 17년도에 있었던 바이오 랠리는 삼상의 밸류를 땡겨왔었던 버블이었지만 지금은 플랫폼에서 중간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말리지를 팔면서 이 기술력을 파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진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알테오젠이 입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다음 종목 보셔야 된다라고 드는데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리가캠 바이오 ADC 플랫폼 암에 가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가서 암을 공격해서 터트리는 것이고 뭐 요것과 ADC 플랫폼을 한다면 이제 뭐 DAC 플랫폼이라고 해서 오름 테라피틱스도 지금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다음 타자는 리가캠이 되지 않을까. ABL 바이오는 지금 뚫고
나가고 있고 워낙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아이노베이션도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랑 뭐 알레르기 치료제죠.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또한 자기의 자리에서 잘 지켜내가고 있는데 방광기 증대 플랫폼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방광기 네. 증대라는 것이 한 번의 약 투여를 통해서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예전에 이 주식이 좋아서 수급이 턴에서 좀 지켜보세요라고 했었던 종목이 뉴로핏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당시 뇌영상 검출 진단과 관련된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전 여기서 한번 꺾이더라면 주가가 한번 툭 빠지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들어가고 싶은데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진단 또는 의료 솔루션을 다 갖고 있다. 뭐 이거 말고도 제가 바이오 주식을 워낙 많이 말씀드리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올라간 것이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타자로서 보십시오라고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이 한미약품이 한미약품, 있었는데 맞아요. 잘 갔죠. 뭐 여기가 이격이 벌어진 것이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쉬는 타이밍 때 잘 지켜보셨다가 여전히 이 사이클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한미약품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월에 이제 좀 다른 종목들 대비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한미약품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시세를 냈고요. 알테오젠에 대해서 나쁘다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에 네, 나쁘다 얘기가 아닙니다. 네, 모른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기존에 워낙 긍정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주셨었고 네네. 이제 이번 이슈는 다들 알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일의 그렇죠. 반응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다 명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주제에 모른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보수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말 좋은 뉴스가 나온 거죠. 네. 이런 알테오젠과 함께 이제 그 외의 종목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신 거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주말 사이에 애플이 좋았어요. 모처럼 뉴욕을 애플이 이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에서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곳곳에 이제 초기 판매량이 좀 긍정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건데요. 폴더블 이슈도 있고 하니까 아이폰 좀 볼까요? 애플도 못 갔었던 주식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탄력도가 그동안 잘 안 움직였었던 쪽에서 이슈가 나오면 그쪽으로 오는 탄력도가 확연히 좋아요. 테슬라도 요즘 버쩍버쩍 고개를 드는데 사실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장 투심도 조금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아이폰은 아이폰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는 혹평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잘 팔리고 있는 것은 기존에 프리미엄급에 있었던 기능들이 이제는 기본 모델에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교체 수요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사실 갤럭시로 오면 아이폰으로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갤럭시 유저들이 봤었을 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폰 유저들이 봤었을 땐 갤럭시는 논외의 대상이서 그냥 이거는 자기만의 프리미엄 확고한 고객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거 지금 국내에서도 뭐 지금 계속 온라인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주문 폭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목 봐야겠죠. 이번에는 믿어주자. 로봇이 갈 때 갔어야 되는데 라는 말씀만 드렸던 것이 LG 이노텍이죠. 네. 좀 믿어줍시다 이번에. LG 디스플레이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잘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LG 이노텍 이번에는 믿어줄 수 있을 만한 시장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 애플 관련주가 BH 자화전자 인터플렉스일 텐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다음에 기대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접는 폰이에요. 여기에는 파인 엠텍, KH바텍, 덕산 레오로스, 파인 테크닉스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폰 부품주, LG 이노텍과 함께 등등의 IT 부품주들 앞서 브리핑에서도 이제 밸류체인 정리해 드렸었는데 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출입 데이터도 LG 이노텍 등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장 전략 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좀 아쉬워요. 저희 원전 얘기도 해야 돼요. 시청자분이 두산 에너빌리티 마음속에 10만 원대 얘기 변함없으시냐 뭐 이 얘기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보안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막 테마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차장님 말씀대로 아이디어 주세요. 제가 10만 원 얘기 외쳤을 때는 5만 원이 안 됐던 걸로 제가 맞아요.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그만큼 길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세 달 밑에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가격에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 원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미 잡게 투자한다는 것은 금요일에 녹은 재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원전이 좋지는 않았지만 미국장에서 이렇게 불을 뿜었단 말이에요. 아, 우리나라의 호재야, 악재야? 이런 고민들이 있죠. 저는 그냥 장기적 플랜으로 보는데 원전이 종목이 좀 압축되려고 그래요. 네. 그냥 다 원전이 아니라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우진엔텍, 우진 이렇게 세 종목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자리와 차트 좋은 종목으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지금 추석 전까지는 트레이딩 테마 단타 트레이딩 하려고 하거든요. 네. 지수가 이 위치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추석 직전에는 아마 현금 30% 보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전 지수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바이오 완전 주도로 살아있죠. 조선 방산 안 끝났어요. 지금 얘네 주가 위치를 보면 특히 방산은 여기서 더 뚫고 가려고 그러죠. 거기에 우리 상법 개정 이슈를 지주사, 금융사 여전히 강세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올랐거든요. 로봇 그날 음봉 맞을 때 이거 끝난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로봇 쭉 계속 치고 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휴머노이드는 잘 안 움직였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캔들이 등장했어요. 미국 원전 급등했으니 운전도 볼 수 있죠. 여기 주말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만난다라고 하니 중국 관련된 주들, 컨텐츠들까지도 이제 여행 관련된 주들 어떡해요? 봐야죠. 네. 그렇죠. 무비자에다가. 여기에 또 유럽에서 기업이 우리나라 동해가스전 투자 이거 입찰받았다 해서 그럼 맞아요. 강간주도 함께 볼 수 있는 이슈가 있고 LG 디스플레이 치고 나가고 애플 관련된 주들.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략 트레이딩 기술을 잘 짜서 너무 내화부동하는 매매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종목 이게 진짜다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전략을 잘 짜셔서 테마 순환매를 9월까지는 좀 지수가 몇 가지 갈 거다 이런 의미 없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잘 찾아보시면 기회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9월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략적 측면에서 그리고 주요 섹터에 대해서 이제 월, 수 전략을 주고 계신 함정남 차장님 오늘 월요일 맞춤된 전략 챙겨봤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